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첫 번째, 로그 함수의 뜻. 지수함수 y는 ax제곱. 지난 단원까지 쭉 배워왔던 게 지수함수였었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갖는다. 이때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x는 로그 a의 y, 다음에 x와 y를 서로 바꾸면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의 x가 된다. 이 함수를 a를 미치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한다. 쭉 읽었는데 무슨 얘기냐? 지수함수는 그냥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는 지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건데, 이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이것의 역함수, 그래프적으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걸 하면 로그 함수가 된다고요. 아이고, y를 빼먹었네요. y는 로그 a의 x,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가 된다고요. 예, 의미상으로는 역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프적으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로그 함수 y는 a의 x, y는 로그 ax, 요 그래프의 성질을 볼 때도 그 앞단원에서 지수함수에서 그냥 지수함수만 띡 그려놨었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지수함수가 먼저 그려져 있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로그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래프가 조금 더 복잡해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지수함수가 있는데 y는 a의 x제곱, 요거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x하고 y를 바꾸는 거거든. x는 a의 y제곱이 되는 거죠. a의 y제곱이 x인데, 요거를 로그 형태로 고쳐보면 이 지수 y는 로그 a의 x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정리를 그냥 한 거죠. 정리. a의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 예, 요렇게 해서 로그 함수는 어떻게 탄생했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프적인 특징 잘 봐두시면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밑이 a, 그러니까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관계다 정도를 잘 알아두시면, 뭐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섞여서 잘 나오거든요. 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와 성질. 바탕 자체가 지수함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였었냐면, 이 밑 a가 1보다 크냐 아니면 a가 1보다 작으냐 이거였었죠. 요 경우라면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였었죠.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요 점은 원래 0,1이었었죠. 그 점이 여기로 오겠죠. 예, 1,0이 되는 거야. 요 점을 나는 보통 정점이라고 하는데, 로그 함수에서도 비슷하게 정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모양, 예, 이쪽 부분에는 그래프가 없죠. 여기는 없잖아. 예, 요 모양이 그대로 요렇게 그려지겠죠. 얘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로그 함수도 비슷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겠네요.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수함수에서는 이 x축, 여기가 점근선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는 거니까 역시 로그 함수에서도 점근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맨 마지막에 4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다. 로그 a의 x도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밋밋하지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얘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초반부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조금씩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게 그리기가 조금 더 어려운 편인데, a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었냐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였었죠.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됐었어. 물론 당연히 이 점은 0,1이었었죠.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럼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잘 봐야 돼. 요 점이 여기로 오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0,1 아니죠. 1,0이죠. 1,0이라고 하는 정점이 만들어질 거고, 분면을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이쪽 부분을 잘 보세요.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으로 올 텐데 요렇게 가죠? 이렇게 오겠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봅시다. 이 부분이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전체적으로 얘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두 개가 아까 1보다 클 때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부분이 없었는데 요거는 약간 X자 형태가 만들어져서 그리기가 조금 더 까다롭긴 해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로그 A의 X가 된다. 지수함수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였는데 로그 함수도 역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점근선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첫 번째 정의역은 양의 실수, 양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지수함수에서의 치역이 로그함수에서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x, y가 입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x가 모든 실수, y가 양수였었잖아. 그럼 얘는 거꾸로 y가 모든 실수, x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다시피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 라고 돼 있고 두 번째 1대1 함수가 된다. 1보다 클 때는 y도 증가한다. 증가함수. 요게 나중에 이제 부등식 풀이할 때 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다. 지수함수와 기본적인 공식 형태는 똑같죠. 지수함수 1보다 클 때 증가, 로그함수 증가. 지수함수 1보다 작을 때 감소, 로그함수 1보다 작을 때 감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점 1,0 지나고요. 점근선은 y축이 된다. y축은 식으로는 x는 0이다. 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끝.